오늘로 예정됐던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 일정이 어젯밤에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북한이 파견을 중단한 이유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오늘 예술단 사전점검단을 보내려던 계획을 갑자기 중지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은 그 예측 불허의 행동을 많이 하고 결례되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요. 예. 어제도 저도 좀 놀란 게 내일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23일 날 그 마식령 스키장하고 금강산 가본다는 걸 4일 전에 통보를 하거든요. 예. 상대방이 좀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내일 가겠다. 그것도 거기에 제가 한번 놀랬고요. 예. 또 밤늦게 못 가겠다 이렇게 한 거에 또 한번 놀랐는데,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예. 이게 혹시 그 전반적인 남북 화해 기류에 이게 뒷걸음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는 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애초부터 좀 걱정했던 게 현성월이라는 사람에 대한 우리 언론의 뜨거운 관심. 그들이 보기에는 그 월권이라고 볼 정도로 자기네 그 지도부에까지 이제 연결시키는 현성월과 김정은과의 관계, 이런 얘기들이 하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예. 현성월이 와서 저게 과연 이게 문제가 없을까, 전 걱정은 좀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사연이 좀 얽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리성권 단장이 조명군 장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를 왔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픽으로 잠깐 보시겠는데요.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남측 지역 파견을 중지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파견 중지 내용을 보내를 왔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단순한 방문 연기인지 아니면 아예 취소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표현 자체를 중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연기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잠정 중단인지 아예 중단인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예. 우리 홍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지난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를 필두로 해서 지난 20일 동안 정말 남북 당국 간의 회담을 3번이나 열고 공동보도문이 3건이나 나오고, 예. 사실상 합의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현성월의 방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까지는 순조롭게 잘 됐는데 합의를 이행하는 첫 단계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예. 그것이 북한 내부의 일시적인 어떤 행정적인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거라면 아마 현성월에 늦게라도 이제 일정을 조정해서 오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 전반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북한이 보여주는 행태가 이중적이었습니다. 예. 회담장에 나와서는 굉장히 일사천리로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 언론 매체에서는 연일 우리 측을 비방하고 우리 측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행태가 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떻게 북한이 선택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11시에 방문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또 밤 10시에는 방문을 중지하겠다고 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북한의 의도가 정말 궁금하고, 이런 앞으로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도 좀 마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려는 되는데요. 북한 측에서 기술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거는 사유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면은 솔직하게 우리가 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내일 가겠다는 사람이 아침에 오겠다 그러다 저녁에 못 오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그 대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언론에서 그 강경화 장관의 그 캐나다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온 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저는 근데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야 이런 건 우리 정부의 본래 공식 입장이었고요. 예. 현성월 자신에 대한
우리 언론에서의 대담이나 이런 보도에서 네. 자꾸 김정은과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이 아마 부담이 됐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로잔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 그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꽤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그걸 자꾸 문제 삼고 있는 우리 언론을 견제하려고 하는 포석일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성월 자체에 대한 우리 언론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모 언론사에서는 헬기까지 동원해서 현성월이 다니는 거를 헬기로 추적해서 보도까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은 오히려 좀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다녀가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뭐 공연하는 거는 뜨겁게 방송해도 좋지만 예. 현성월 개인에 대한 관심을 자꾸 그 북한 지도부와 연결시켜서 스캔들화하려는 이런 거에 대한 이 견제 내지는 분노 이런 게 있었지 않을까 저는 추정해 봅니다. 지금 현성월 단장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그 예술단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던 지난 15일에 언론이 성의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고약한 악설로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치상이 제사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현성월 아니면 그 김정은과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지난번에 그 회담장에 나왔을 때 그 조금만 백 가지고 보도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마 북한에서 보기에는 진짜로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그들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언론을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의 행태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초청했다가 바로 전날 취소 네. 통보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전점검단 파견 중지가 예술단 공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공연이 취소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내부적으로 뭔가 준비가 덜 됐거나 아니면 뭐 우리 언론에 대한 일시적인 어떤 그런 불만 때문에 그런 거라면 아마 입장을 바꿔서 이미 합의한 사항을 지키려 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저는 북한이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일 동안 이제 남북 대화를 숨가쁘게 이어왔고 또 김정은의 통큰 결단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남측의 반응, 국제사회의 반응, 전반적으로 이걸 보면서 과연 이걸 계속 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고요. 예. 단순히 뭔가 밀당 차원에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남측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어떤 협상의 수순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우리가 수용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밀당을 한다면야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것이 아닌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고 그걸 대가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한다면 그거는 아마 전체적인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번 그 북한의 그 올림픽 참가 여부는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석하겠다고. 그만큼 그 대북 압박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막상 이렇게 또 올림픽에 참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대북 제재가 풀릴 기미는 안 보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보도를 쭉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뭔가 김정은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평창 올림픽이 민족의 올림픽이고 자기는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라고 해서 뭔가 김정은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평화 이미지로 덮어내고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예봉을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기대보다는 남측 국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예. 오히려 미국은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동의하지만 그러나 북핵 문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훈련은 연기하지만 대비 태세는 확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 그럼 계속 갈 필요가 있는 거야? 이런 근본적인 검토를 했을 가능성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번 북한 방문단의 남한 방문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예전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사실이거든요. 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그렇고 한반도기도 그렇고 그런 점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북한은 뭐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에도 응원단 보낸다 그랬다가 일방적으로 또 취소하기도 했고 예. 여러 차례 자기들이 그 2001년, 2년 그 부산에서의 대회나 그 대구에서의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런데 엄청나게 많은 수백 명의 응원단을 보냈을 때 뭐 뜨겁게 환호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예. 요번에 그게 그대로 재현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워낙 작년 1년 내내 정말 핵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 국민들을 그냥 너무나도 속상하게 했고요. 예. 그런데다 갑자기 신년사로 치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 갑자기 또 환호하게 되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아이스하키 팀의 이 단일팀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공정한 경쟁이란 측면에서는 약간 좀 그 국민들이 좀 이해 못하는 점이 예.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신년사에 보면 기가 막히게도 핵 단추가 자기 테이블 위에 올려 있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한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북한이 이중 플레이하는 데 대해서 우리도 이중적으로 대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를테면 응원단이나 대표단, 선수단이 오면 따뜻하게 환영은 해주되 그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한미 공조를 다지면서 한미 연합훈련도 계속하고 그러면서 그 민족적인 따뜻함은 보이면서도 그들이 안보의 적이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예. 지금 3월 중순까지 패럴림픽 끝난 이후에는 평화가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 그 미국도 그 시절에 이제 이달 금년 봄에 또다시 북한을 이제 몰아칠 그런 기세이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3개월의 평화이지 결코 이게 평화의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예.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긴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죠. 지금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은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왜 갑자기 방문을 중단했는지는 앞으로 이제 알게 되겠고요. 네. 우리 측도 사실 오는 23일에 금강산 선발대가 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변동 없이 예정대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북측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측이 승인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중단한 것과 연계시켜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추후에 답을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답을 안 하든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홍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이 평창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와서 참여하는 것은 뭐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정부나 또는 우리 국민이 마치 한반도의 평화가 온 것 같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방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좀 우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미측 보도를 보면 특히 우리 선수단이 마식령에 가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아무튼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승령 스키장 훈련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공동 훈련은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남북이 과연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 함께 훈련을 한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올림픽 대표단이 저는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우리나라 경기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결국은 우리 대표단이 가는 건 아니고요. 올림픽 대표단이 아니라 상비군 정도의 대한스키협회에서 선발해가지고 예. 1박 2일 정도로 상징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제가 말씀드린 3개월의 평화를 더 뒤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포석이 아니겠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마식령이라는 게 사실 김정은이 야심차게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들로서는 원산과 연결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그걸 따라주면서 북한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구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갈마 비행장도 가보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강산도 지금 2008년 박광자 씨 살해 사건 이후로 꽁꽁 닫혔는데 여기에서도 상징적으로 문화 행사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개막전에 전야제 같은 걸 화려하게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가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올림픽과 약간 한 열흘 정도 간격을 두고 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려고 하는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마식령 스키장은 사실 김정은 체제의 선정장으로
북한 인권 탄압 사례로 비판받는 곳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식령의 우리 스키 선수들 가는 게 우리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북측이 제의했고 우리가 동의를 했다면 그 말이 맞는데 이건 북측이 제의한 게 아니고 우리 측이 제의를 했다. 그다음에 네. 대통령의 평창 평화 5대 구상 속에도 포함된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 대통령 공약이 나온 시점은 벌써 한 1년여 전, 일전 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고 네. 뭐 마식령 속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다시 말하면 북한 군인과 이 어린아이들까지 동원을 해서 김정은의 업적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마식령 스키장은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들고 있는 것이고요.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마식령 스키장에 있는 많은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제설기라든지 뭐 이 스노우모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국제사회에서 사치품, 제재 품목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인원들이 저기에 가서 제재 품목을 가지고 쓴다. 사용을 해서 훈련을 한다. 또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가서 어떤 비용을 지불한다라든지 갈마 비행장을 가는데 일각에서는 뭐 우리 항공기를 이용한다. 이건 대북 제재에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목적은 뭐 원칙적으로 맞는 거지만 예. 그러나 지금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데 당사자가 느슨한 모습을 보이면 국제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 문화공연 또 마식령 스키장 훈련 관련해서 비용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 왔을 때 지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4억 원에서 약 14억 원 가량까지 지원했더라고요.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서 하는데 이번 1인당 약 150만 원 정도 지원이 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10억 원 정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사실 액수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선수단에 대해서는 IOC가 지원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어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은 IOC가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는 그렇게 논란이 뜨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취지가 대량 살상 무기 만드는데 전용될까를 우려하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그 대형 버스 사용료라든지 숙박비 이거를 우리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대주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 넘어가는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식령 스키장 가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 호텔비 하루에 뭐 $3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스키장 이용료 $50 정도 된다. 그러니까 $350의 현금을 어쨌든 거기다 주는 건데 예. 그들이 오는 응원단이나 이들의 숙박비 같은 거 대주는 건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비용을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논란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앞서 뭐 주요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스위스 로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 규모 등을 결정할 회담이 열립니다. 오후 5시 반에 열리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회담 결과는 자정쯤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IOC는 기본적으로 북한 대표단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우리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만 특히 이제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북한 대표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 그다음에 이제 공동 입장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표단은 최대한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종목별 연맹에서 동의해 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것은 단일팀 구성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 인원에게 우리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북한 대표단을 전체 규모를 늘리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데 예. 또 우리와 이 대전할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조율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 나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회담 중에 관심사항이 남북 군사회담인데요. 군사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군사회담이 사실 저는 빨리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양측이 다 이거를 그렇게 빨리 할 필요를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 군사회담이 열리는 거는 올림픽 참여를 위해서 북한에서 약 600명 정도가 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휴전선을 통과하니까 당연히 이제 군사회담이 있을 거라고 이제 봤는데 이제 판문점 연락 채널이나 서해 군 통신선이 연결이 돼서 거길 통해서 통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회담이 열리면 한미연합 훈련을 북한이 문제 삼는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확성기 방송 중단해라 이런 것이 우리 국내에서의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약간은 부담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 지나서 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올림픽 전에 전 당연히 열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지금 연기됐습니다만 아예 중단을 하고 취소를 하고 또 미국 전략자산 배치 중단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국방부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을 연기해달라, 연기가 아니라 아예 중단을 하라라는 요구를 했는지 여부는 지금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북한은 자기들의 공식 매체를 통해서 연일 한미 연합연습의 연기가 아니라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현송월에 어젯밤이죠. 현송월에 우리 방남 중단이 그것과 혹시 연관돼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직접 천년사에서도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핵을 자기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포기할 의사가 없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는 자기들이 협력하겠다. 남북관계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남측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치가 외세와의 공조를 끊는 일이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 9일날 열렸던 남북 고위 당국 회담에서 리선권이 의미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려면 남북 당국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책임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밝히진 않았으나 예. 아마 북측은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자기들은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했으나 남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그런 명분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국방부의 보고가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충분히 그럴 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통일부 장관이 처음에 얘기했는데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 평창올림픽은 민족의 올림픽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올림픽이고 북한 참여 여부가 올림픽의 성공이나 평화 여부는 크게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내에 실세로 불리는 존 켈리 비서실장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제는 김정은을 상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존 켈리 비서실장이 사실 트럼프의 아주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엊그제 이민 문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간의 알력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 트럼프가 앞으로 7년 이상 비서실장 할 사람이 자기가 재선되는 걸 아주 당연시하는 그런 발언이죠. 예. 그런데 이 존 켈리의 북핵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정은을 상대해야 된다. 이 말은 양쪽 길이 다 열려 있다는 걸로 전 얘기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하는 건 8년 동안 북핵을 방치해서 문제를 키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방관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달리 지난 1년 동안은 강경하게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군사 행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길을 여놓는 반면 예. 또 다른 쪽으로는 대화도 열려 있다. 따라서 북한이 선택을 하면 대화를 하겠지만 안 하면 군사 행동도 하겠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